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OECD 평균을 웃돌면서 34개 나라 중에 9번째로 높은 이혼율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1위라고 하는데요. 이혼율이 높은 만큼 이혼 상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이혼 사유도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 모시고 상담 내용 위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금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이혼율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혼율이 높은 만큼 이혼 사유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혼 사유는 뭐 과거나 이제나 다 정해져 있는 거죠만은 다만 그 사유의 우선순위가 예.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죠. 예, 시대가 변하면서 이혼 사유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를 든다면 5,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혼인 신고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냥 사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때는 그 사실혼 해소를 문의해 오는 내담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전쟁 직후죠, 50년대면. 그렇죠. 아마 5, 60년대니까. 예, 5, 60년대. 네. 예. 그 그래서 문의를 많이 하고. 예. 네. 그랬고 이제 그 7, 80년대로 들어오면 예. 이제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를 했죠. 예. 아주 급격한 사회 변동을 저희가 맞이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그 방향이 이제 남성 중심의 어떤 그 사회나 남성 중심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서 양성 평등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가정이 좀 소용돌이 쳤습니다. 사회 변화가 그만큼 큰 만큼 또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예. 그때는 사회적으로도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호적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도 있었고 예. 또 뭐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소독 광부 파견도 있었고 예. 또 이라크의 현장 건설사에 파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배우자 간에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경향이 많아서 생사불명의 경우가 7, 80년대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그 모든 사회 전체가 엄청난 변화를 겪다 보니까 예. 완전히 가정 내에서 이제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그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암만 해도 조금 그동안에 구속당하고 억압당하며 살아왔던 여성들의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겠죠. 예. 또 의식 변화가 많아졌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그 적극적이고 예. 그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비치는 상황이 초래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익숙하지 못했던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죠, 부부간에. 예. 결과적으로 그게 해소되지 못하면 이제 이혼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들을 굳히게 되는 시점이죠. 예. 상담소에서 이제 상담 내용으로 많이 접했던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에는 이게 사실혼 관계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거냐 이제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아까 생사 확인 네. 이런 내용들이었다가 9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상담 내용 중에 상당수가 이혼 상담으로 이제 변했다면서요. 굉장히 이혼 비율이 과거나 지금이나 저희 상담소에는 이혼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만은 90년대는 유독 높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법 제도 관습이 상당 부분 민주적 즉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개정되었거나 신설되었거나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었고 그 와중에서 이제 그러한 그 변화되어진 법이나 제도를 여성들은 굉장히 빨리 받아들였고 예. 남성들은 조금 그걸 지체가 되어서 늦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마찰 이게 아주 대단했습니다. 90년대 예. 또한 90년대에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 그 IMF 사태가 90년대 말에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가정 문제라는 것은 물론 배우자 상호 간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애정 문제라든가 상황의 문제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또 남편들이 계속 회사에서 그냥 명예퇴직이다 뭐 하여튼 예. 자의반 타의반에서 퇴직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가정에 또 불화가 미치죠. 결과적으로 그게 보면 이제 폭력 사태로 이어지면서 폭력이 주된 이유가 된 그렇죠. 겁니까? 네, 그게 이제 바로 이어진다기보다도 예. 경제 문제로 서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 또 남편이 그렇게 직장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만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여성들도 나가서 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성들은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익숙하지 않아서 예. 그 이제 못하게 만류하고 그럼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남성들이 이제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또 남편의 폭행에 못 견디는 여성들이 또 가출이 많아졌고 이게 서로 맞물려서 가정 문제가 또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2000년대 들어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최근에도 뭐 그런 뉴스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2000년대 이후에도 이혼 상담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죠. 그렇죠. 사실은 2003년에 예. 조 이혼율이 3.4까지 갔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 최고였습니다. 조 이혼율이라고 조 이혼율이라 어떤 겁니까? 하면 인구 1000명당 아하, 이혼하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유배 남녀노소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통계학적으로는 대개 그렇게 조이혼율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약 3.4%까지 올라갔는데 예. 그 이후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가정 문제가 굉장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게 곧 사회 문제로 직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가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기관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부 측에서도 또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가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예를 들어 뭐 이혼 숙려 기간이라든가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또 이혼 후 방식이 너무 편리하다, 너무 빠르다,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뭐 숙려 기간을 둔다든지 해서 조금 그 이혼에 대한 예방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하고 부부간의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마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그걸 조정을 하고 예.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다 보니까 2003년 이후부터서는 약간 보합세로 이제 그 내려가기 시작하다가 지금까지 쭉 그냥 1000명당 2.4, 뭐 2.3, 2.5 뭐 이렇게 지금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혼 사유 중에 재미있는 것은 이제 남성들의 이혼 사유인데요. 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그렇죠. 이제 그게 네. 무슨 뜻입니까? 그게 이제 예. 예를 들어 뭐 보통 그 부당한 대우를 하면 예. 예를 들어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예. 사실 그때만 해도 여성들이 남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었고 예. 남성들이 말하는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나를 말하자면 그 남편을 존중하고 예. 그 귀하게 여기고 가정 안에서의 제일 말하자면 높은 사람으로 생각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존중해주지 무시하고 않는다. 모욕한다. 예.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80년대 이후 90년대, 2000년대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법, 제도 이 모든 것들이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예. 여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자아를 찾게 되고 또 매사에 옛날에는 참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또 그러니까 양계 예를 들어 시집과 처가 친정에 대해서 남편이 차별을 두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왜 차별을 두느냐 공평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갈 수도 있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편들이 미처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본다. 예.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최근에는 큰 또 이혼 사유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든다면 예. 지금 그 꾸준히 200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그 전부터도 뭐 물론 있었습니다만 예. 들어오면서 840조 6호 사유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것은 혼인 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 그래서 기타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유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 한 3, 40까지 됩니다. 이 사유가. 기타 사유가요? 네. 예. 근데 대개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성격 차이, 애정이 없다. 예. 또는 뭐 불성실하다, 무책임하다. 또는 뭐 도박이다, 주벽이다, 예. 도벽이다. 또는 뭐 그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혼 사유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 과거에는 이런 것들은 감히 우리가 이혼 사유로 말할 수가 없었죠. 그냥 뭐 때리거나 뭐 외도를 하거나 뭐 집을 나가서 몇 년 동안 소식이 없거나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이렇게 손에 딱 잡힐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이혼을 생각했는데 예.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그보다는 그러니까 생존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문제. 아. 예를 든다면 배우자 상호 간에 서로 휴일날에도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예. 서로 대화가 없다. 예. 그리고 아내는 나하고 애정이 없는 것 같다. 남편도 그렇다. 예. 또 뭐
좀 불성실하다. 예.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로 등장이 되는 겁니다. 다소 좀 추상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추상적이죠. 예. 추상적이지만 예.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질을 생각하는 그런 이 사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남성 여성 모두가 다 1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유로는 뭐 남편은 아내가 가출한다는 게 두 번째 사유가 되고 예. 또 뭐 여성의 경우에는 두 번째 사유가 뭐 남편의 폭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똑같이 다 배우자의 외도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폭력의 경우에는 남편도 세 번째 사유로는 이제 폭력도 들 수 있고 외도도 들 수 있는데 폭력은 최근 들어서 이제 여성들도 과거 같으면 이제 남편의 폭력에 그냥 그대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건데 요즘에는 같이 이제 맞붙들고 싸우는 경우가 점점 늘어졌습니다. 하니까 남편들도 이제 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폭력을 흡수하는 경우도 당했다. 있어요. 예. 도저히 못 살겠다. 예. 이런 게 나오고 특히나 그 최근 2000년대 이후에 가장 우리가 눈에 띄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50, 60, 70대. 황혼 이혼입니까? 네, 근데 저희는 황혼이란 말을 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예. 그러면 그 황혼이란 말을 듣는 순간 그 연령에 있는 분들은 좀 서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노년 이혼으로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노년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노년 이혼의 증가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유는 어제 오늘에 비롯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말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10년, 20년, 30년 결혼 생활 내내 이렇게 쌓인 잠정적으로 쌓였던 것이 예. 이렇게 터져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참고 사시라는 말을 저희가 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을 경우입니다. 요즘에는 이혼 문제 외에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예,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는 90년대 이후부터 지금 꾸준히 경제적인 문제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마찰로 대두가 되었는데 예. 그게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또 4, 5년 전부터는 아주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든다면 그 퇴직을 해서 이제 일정한 수입이 없게 되니까 예. 무슨 주식에 손을 댄다든지 또는 뭐 그런 어떤 펀드 같은 데 이용을 한다든지 예. 이렇게 주식이나 펀드를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정을 잘 알고 시작하면 모르겠으나 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게 되면 돈을 좀 번대들 하니까 그냥 집에 있는 돈을 몽땅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저는 잘 모릅니다만 하면 주식이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예. 모르니까 올라가면 사고 예. 내려가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손해를 봤다고 이제 호소하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 배우자하고 의논 없이 그런 일을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경제 행위를 하는 거군요. 예, 예.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예. 그리고 뭐 사업 그냥 큰 꿈을 가지고 돈을 다 털어넣어서 예. 또는 뭐 친구의 또는 꼬임에 빠져서 그러니까 퇴직금 얼마 받은 걸 가지고 몽땅 다 집어넣어서 날려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주로 남자분들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내에게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책임을 따지느냐 뭐 이렇게 또 싸움이 되고 또 서로 폭행이 오고 가고 가축이 되고 이게 다 이렇게 맞물려서 하는데 특히 최근에는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유산 관련한 상담도 많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 사실 상속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그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또 자식들이 대놓고 부모에게 와서 이제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거 예. 미리 달라. 어허. 이래서 이제 안 주면 막 그 행패를 부리고. 예. 이래서 이제 유산과 상속에 대해서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예. 특히 이제 그 파산, 면책, 파산 문제 이런 것은 그래서 개인 신용불량자가 되죠, 바로.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예. 자, 이런 문제들이 설켜가지고 최근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가정 파탄의 이유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가정 문제를 놓고 이제 상담을 오랫동안 이제 해오셨는데 최근에 뭐 역할 관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좀 부부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또 그리고 아직도 지금까지도 남자들은 밖에 나가 돈 벌고 예. 여자는 가정에서 살림하고 아이 기르고 그러한 그 역할
지금은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의 능력과 적성과 성격에 따라서 사고방식에 따라서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그러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가 나가서 돈 벌면서 살림도 하면서 아이도 교육도 시키면서 하다 보면 당연히 인간으로서 이제 짜증이 나게 되고 예. 이렇게 되면 일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좀 신경질을 내게 되고 예. 그러면 남편들은 내가 돈을 못 번다고 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예. 남편 가장으로서의 그 위신을 추락시키는구나. 이제 이러면서 또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겠습니까? 폭력이 되겠죠. 예. 해서 다시 또 폭력을 하게 되고. 그런데 요즘은 그 폭력에 관한 처벌이 아주 심하고 예. 특별법이 생긴 이후에는 또 뭐 경찰서에 붙들려 가기도 예.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또 이제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예. 이런 문제가 하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해서 저는 이제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는 예. 꼭 남편이 뭘 해야 되고 아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역할이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유롭게 서로 의논해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정 내에서 서로 부부 상호 간에 의사소통도 잘 되고 예. 대화가 잘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정이 원만하게 굴러간다 그렇게 생각을 끝으로 하죠.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사는 것이 죽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이 심하면 예.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지만은 자식들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예. 또 내가 이혼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학습하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혼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곽배희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